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분기하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차원 좌표 공간에 놓인 곡면의 형작용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작용소는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shape operator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모양 연산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3차원 좌표 공간에 놓인 곡면이 그 공간에 놓인 형태를 측정하는 작용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Z라는 것이 그 곡면 M에서 정의된 벡터장일 때 그리고 이 Z의 3차원 좌표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점 P에서 곡면 M의 적벡터 V가 하나 주어졌을 때요, 우리가 이 벡터장 Z의 V 방향의 변화율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P에서 이렇게 M이 있으면요, P에서 V 방향으로의 그 접벡터가 있으면은 점 P를 지나고 V의 접벡터가 V가 되는 어떤 곡선 알파가 이제 존재하겠습니다. 알파는 이제 M에 놓여 있는 곡선입니다. 그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Z 알파 t 이 곡선 위에서의 벡터장 하면은 이것이 벡터 함수가 될 텐데요. 예, 그것의 t는 0에서의 미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주어진 좌표 표현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제 어떤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인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제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곡면에서 주어진 벡터장에서 이
어떤 특정한 벡터 방향으로의 특정한 접벡터 방향으로의 변화율, 공변도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작용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면이 3차원 공간 R3 안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임의의 점에서 단위 법벡터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적어도 국소적으로는 존재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면 M이 있고요. 거기에 점 P가 있는데 거기에 이 접평면 TPM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M이 이제 예를 들어서 메비우스 밴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향을 줄 수 없는 공면의 예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이 점 P가 있어가지고 P가 있을 때 어떤 적당한 근방에서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 공면의 단위 법벡터들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 법벡터장을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평면이 있을 때 이 평면의 수직인 그 크기가 1인 벡터를 생각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쪽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쪽 아래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쪽을 이제 U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UP. 그러면 다른 쪽은 마이너스 U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 P에서 우리가 단위 법벡터장을 이제 최소한 국소적으로는 점 P의 어떤 근방에서는 이런 연속적으로 변하는 단위 법벡터장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3에 놓인 공면의 형태를 측정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형작용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작용소는 말 그대로 SP라는 작용소입니다. 그 작용소는 TPM, 공면 M의 점 P에서의 접평면, 이 벡터 공간에서의 작용소입니다. 다른 의미, 실제로는 이것은 이제 우리 선형대수의 언어로 생각한다면은 선형변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V라는 벡터를 마이너스 델 VU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거를 점 P에서 M의 형작용소 또는 모양 연산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단위 법벡터장이 V 방향으로 변하는 변화율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 방향으로 이제 U 공면이 이렇게 있을 때 U가 변하는 그 정도를 안다면은 이제 그 반대로 공면 M이 어떻게 굽어져 있는지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면의 형태를 측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관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SP는 V 방향으로 이 단위 법벡터장의 변화율을 측정하는데요. 근데 U가 이제 TPM의 수직인 벡터장이니까 그 U가 어떻게 변하는지 안다면은 TPM, 즉 M의 접평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단위 법벡터장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U나 마이너스 U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U로 택했느냐는 우리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U를 마이너스 U, 그러니까 만약에 부호를 바꾸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쪽을 택했을 때랑 법벡터장을 다른 쪽을 택했을 때 그랬을 때 이 모양 연산자의 부호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U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여기 부호는 이제 앞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상쇄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모양연산자의 부호는 법벡터의 그 선택에 따라 이제 부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SP는 이제 그 TPM에서의 선형 사상이 되는데요. 먼저 이 사실을 먼저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SPV가 다시 M의 접평면에 속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V는 TPM이고요. 그러면은 U가 V 방향으로 변화하는 이 변화율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어떤 벡터장이 있을 때 이것이 다시 접평면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SPV는 접평면의 원소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U는 그 크기가 1인 벡터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V방향으로의 이 방향 도함수를 생각하면은 이것이 0이 됩니다. 내적한 것이 상수 함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방향도함수 곱의 법칙에 따르면은 이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양 연산자의 정의에 따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말은 즉슨 이 SPV가 점 P에서 U와 수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의 접평면의 원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SPV가 M의 접평면의 원소가 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SPV는 앞서 말한 대로 선형사상이 됩니다. 선형사상이라는 것은 다음을 의미하는데요. SPAV 더하기 BW 라는 것은요. VW는 TPM에 있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정의에 따라서 AV 더하기 마이너스 델 AV 더하기 BWU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변 도함수의 성질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SPV 빼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 부호가 ASPV 더하기 BSPW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같게 되는 이런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이런 대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양 연산자의 특수한 성질인데요. 임의의 VW, 이 적벡터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이것이 SP가 이제 위의 성질들과 합쳐져서 SP가 대칭 선형 변환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성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X를
m의 조각이라 하고요. x, u0, v0가 p.p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이제 v를 우리가 a, x, u, u0, v0 더하기 b, x, v, u0, v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xu랑 xv, u0, v0 두 개가 tpm의 1차 독립인 벡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w는 cxu, u0, v0 더하기 dxv, u0, v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XU랑 XV가 TPM의 1차 독립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서 SP가 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SP, XU, XV 한 것과 SP, XV, XU 어차피 지금 내적은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는 물론 XU, SP, XV와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각 계산을 해서 이 두 개가 같은지 이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것은 마이너스 XU, U0, V0의 U와 XV, U0, V0를 이제 내적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계산을 하면 이것은 U와 X를 이 좌표 조각을 V로 미분한 것을 다시 U로 미분한 것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SP, XV, XU를 하면 이것은 XV, U0, V0, U, XU, U0, V0인데요. 이것은 U의 XUV, U0, V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위에서의 경우와 비슷하게 지금 UXV, U0, V0는 하면은 이건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UXV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XU,
xv 이것을 계산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0인데요. 계산을 하면 이것이 이제 uu xv u0 v0 더하기 u의 xv u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0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관계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용을 하였고요. 예, 비슷한 방법으로 순서를 바꾸어 u랑 v의 역할을 바꾸어서 이 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uv나 xvu 이 편미분하는 순서는 이 교환 가능하다라는 법칙으로부터 xuv와 xvu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두 값은 같게 되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SP 모양 연산자는 대칭 선형 변환이다 라는 것을 네, 이러한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PV를 del VU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이제 추후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몇 가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del VU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마이너스가 조금 더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마이너스가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모양 연산자, 형작용소라고 부르는 이 작용소의 몇 가지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예제와 이 기하학적인 의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